자, 20번부터 풀이 시작할 건데, 자, 다음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지금 딱 봐도 로그 y라는 걸 t라고 치환하고 싶죠. 자, 로그는 치환할 때 되게 부담이 적은 게,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지만, 로그에는 뭐 치역 자체에 제한이 없으니까, 뭐 따로 뭐 정의역에 제한을 주지 않는 한, 로그에는 치역에 제한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실수 전체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얘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치환을 할 때에도 로그를 치환을 할 때에도 일단 치환시킨 i가 실수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치환해서 t제곱에다가 그러면 저기는 2의 x 더하기 1제곱 그냥 2를 아예 뽑아내 봅시다. 2를 아예 그냥 뽑아내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t 더하기 자 요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저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t가 실수니까. t가 실수 말고 다른 거 나올 수 없으니까 저 방정식도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될 거고 2차 방정식이 특정한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을 이용해 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늘어나겠죠. 그럼 얘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다가 자, 뭐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전개해 주면 2x 제곱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여기는 2 될 거고 2 곱하기 2의 2x 제곱하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요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일 거고 요게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요거 만족하는 x값은 1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뭐 저 2차 방정식을 풀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x값하고 이제 x값을 구하고 뭐 y값 구하라 이런 얘기는 걸 텐데 치환을 시켜서 푸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늘 해왔던 방식이에요. 늘 해왔던 방식인 거고 여기서 만약 뭔가 막히는 점이 생겼다면 판별식을 사용해야겠다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그런 옵션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뭘 가지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그 치환한 값이 실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실근 말고 다른 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고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뭐 판별식 쓸 때까지만 해도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었는데 하고 났더니 그냥 x가 1이라는 값이 나와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쟤를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이제 다시 풀어줄 건데 x가 1인 상황이에요. x가 1인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t 제곱에다가 저기는 어차피 x가 1이 아니라 0이어야지. 큰일 날 뻔했네. x가 0인 거죠.
자, 그러면 t제곱에다가 저기가 4 나올 거고, 그러면 저기도 4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는 중kum 같죠? t 값이 얼마로? 마이너스 2로. 근데 t가 뭐였어요? 로그 y였잖아. 자, 그럼 여기서 y 값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자, 그럼 요 방정식의 해는 이미 뭐 다 구했으니까 정리만 할까요? x는 0이고 y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실수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하나 체크해 주고 나면 뭐 치환해서 푸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습관처럼 할 거니까 거기서 실수니까 판별식으로 간다. 요 생각 하나만 더 연결시켜 주세요. 자, 21번은 저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도 미지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습관적으로 로그를 해준다는 생각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항상 뭐 미지수일 때 뭐 거기에 뭐 밑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양변의 로그를 취했을 때 저 형태가 바뀌면서 2차식으로 뭐 표현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x의 1 로그 x 라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양쪽에 똑같이 로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 로그 x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x 곱해질 거고 얘는 2분의 1의 로그 a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지금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얘는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에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a가 0인 거죠.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 그럼 뭐 지수라 그러면 약간 좀 뭐 어떤 의미지 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겠지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뭘 가지면 돼요? 서로 다른 두 t의 값을 가지면 되는 거라서 그냥 판별식 해주면 되죠.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의 2 로그 a가 서로 다르니까 0보다 커야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 a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a는 루트 10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수 조건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결국 여러분이 뭔가 이제 뭐 오답이 나온다 그러면 열에 뭐 한 7, 8 정도는 비조건 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진수 조건 때문에 A값 범위가 저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 두 실근의 곱이네요. 두 실근의 곱. 즉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해 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지금 t라고 정리된 거에선 요 로그 알파 베타 정보겠죠. 얘는 뭐예요? 합이니까 1이죠. 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쟤는 합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값은 로그 해서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이죠. 그래서 A 값 범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을 거고 두 분의 곱은 10하고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주는 형태들이 지수든 로그든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거고
뭐 이거는 지수로그뿐만 아니라 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치환해서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렵게 내는 건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는 이제 우리 제한 범위 내에서의 2차 방정식이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야 돼 요런 상황으로 바뀔 거니까 그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풀어야겠지만 로그는 치환해주고 나면 실수 전체에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애초에 처음부터 정의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럴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해석하고 풀어주면은 뭐 되는 문제죠. 로그를 치환해서 뭔가 푸는 문제는 조금 덜 신경 써도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지수를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봐 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로그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지수든 로그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되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디테일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필요는 있다. 자, 22번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밑이 2로 주어져 있고요. 하나는 밑이 4로 주어져 있으니까 밑을 통일합시다. 뭘로 통일하는 게 낫냐면 밑이 큰 쪽으로 통일하는 게 나아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될 거고 x 더하기 a가 되고 여기 1 하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밑을 2로 맞췄으면 어차피 루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거 만족하는 거 찾기 위해서라도 또 뭐 제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제곱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밑을 큰 거로 맞춰주는 게 계산할 때 좀 편한 경우가 더 많죠. 자, 여기서 우리 로그 들어갈 때는 진수 조건 신경 쓰자고 했으니까 진수 조건도 살펴보면 일단 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저쪽에 있는 거에서는 x 더하기 a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 지금 밑이 4인 로그인 거니까요. 그러면 로그에 4에 x 제곱하고요. 나눠주기 싫으니까 로그에 4에 x 더하기 a 하고요. 요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x제곱은 4x 더하기 4a인 거죠. 자,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어떤 근을 가져야 돼요? 0보다 큰 근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0보다 클 때 두 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방정식을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4a는 0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합은 4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건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은요.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수 나와야 돼서 일단 a 값은 음수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별식을 따져보면 얘는 서로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4에다가 더하기 4a를 했을 때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거네. 그럼 요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았을 때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도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만들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이렇게 쪼개 볼 수도 있겠죠. x제곱 빼기 4x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4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0하고 4하고 지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요 직선이 교점을 두 개 가져야 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을 두 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점 두 개고 둘 다 0보다는 큰 쪽에서 교점 두 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네. y는 여기 4였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하나 주어질 거니까 얘가 아무리 올라가 봐도 0까지밖에 못 올라갈 거고, 얘가 아무리 내려가도 요 꼭지점까지밖에 못 내려갈 건데, 요 꼭지점의 좌표가 x가 2일 때 마이너스 4 되는 거라서 얘는 4에 1한 i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될 거고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방정식을 보고 나서 그럼 얘가 진수 조건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과 곱과 판별식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처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사실은 더 권장하고 싶은 건 함수로 해석해 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상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수 쪽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구나, 그럼 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면 될까, 요렇게 해석해 보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고등 과정을 공부할 때 걔네들의 핵심은 함수를 해석하는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고등 과정에서의 제일 큰 학습 목표는 함수를 해석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방정식으로도 부등식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면, 수식으로 풀어나가고 관계를 그냥 찾은 것보단 그래프를 해석해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학습적으로는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자, 23번 문제는 공통근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 공통근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뭐 공수 원할 때도 했던 얘기지만, 어떤 식이 뭐 아니면 어떤 수가 공통인, 즉 여기서는 이제 공약수가 될 거고 g가 최대 공약수죠. 아니면 저거를 이제 약수랑 인수는 결국은 같은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인 인수를 갖고 있더라도, 혹은 그 공통인 인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공통인 근인 거죠. 자, 얘네들을 내가 더하든지 아니면 뭐 빼든지, 거기 뺄 때 뭐 몇 배를 해서 빼든지 상관없이 항상 공통인 인수로 묶여서 표현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내가 뭘 더하든 아니면 적당하게 뭐를 곱한 다음에 둘 사이를 더하든 빼든 항상 이 공통인 인수가 살아남는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공통 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 공통근 문제를 푸는 방향이 일단 잡힐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쟤네들은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두 개의 방정식이 다 공통인 인수로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럼 얘네들을 적당하게 뺐을 때에도 공통인 인수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뺐을 때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x로 묶어주면요, 로그 2a 마이너스 로그의 a 더하기 1 될 거고, 자, 요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요 x-1로 묶어주면 로그 2a 마이너스 로그의 a 더하기 1이 되겠네. 자, 둘을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하나는 x가 1이거나 아니면 로그의 2a랑 로그의 a 더하기 1이 같은 거고,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밑조건을 만족시킨다, 아니 진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2a는 a 더하기 1일 거고, 여기서 a 값은 1인가요? 그럼 a가 1이면 당연히 2a도 0보다 크고요, a 더하기 1도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진수 조건 만족하는 데는 무리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x가 1이든가 아니면 a가 1이든가. 자, 문제의 조건을 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a는 얼마가 아니래요? 1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얻어서 있던 정보에서 얘만 참이라는 거죠. 지금 a는 어차피 1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x는 1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해서 나타내주면 얘는 1 더하기 로그의 2a 더하기 로그의 a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니까 로그로 다 묶어서 나타내주면 20의 a의 a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입장에서는 1인 거죠. 자, 그러면 20의 a제곱 더하기 20의 a 마이너스 1은 0인데 요게 임수분해가 어림도 없죠? 자, 근데 임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2차식은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뭘로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면요, 저거 짝수니까 20분의 마이너스 10에다가 뿔마에다가 루트 120이 될 거고, 요때 요 120은 4루트 30인가요? 그러면 얘가 2씩 나눠주면 10분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루트 30이 아니라 2루트 30이죠. 30 요렇게 되겠네. 자, 근데 이게 밑조건 때문에 a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려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0 하는 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10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0이죠. 그래야 밑조건을, 아니 진수 조건을 만족할 테니까. 조금 뭐 답은 좀 지저분하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공통근이라고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둘을 뭐 더하든 빼든 어쨌든 공통근은 계속 살아남을 거라는 아이디어로 갈 거고,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풀었을 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기죠. 공통근을 구하거나 공통근 말고 관계를 구하거나, 또 둘 중에 어떤 아이가 되는지, 혹은 둘 다 된다면 각각 어떤 값이 나오는지 뭐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2차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든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써야 된다면 진수 조건. 그래서 항상
로그랑 관련돼서는 밑조건, 진수 조건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한 답에 정답이 맞느냐 아니면 오답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그 분기점이 될 테니까 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꼭 빠뜨리지 않고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 전체 제 연습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확실히 방정식 단원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항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 어떤 오답들이 좀 생겼고 그 오답이 생기는 과정이 내가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지수로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2차 방정식 자체가 불완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하는 능력이 좀 이렇게 발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과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 풀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근계수 못 찾고 이래서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면서 거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방법, 놓치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죠. 2차 방정식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곳에 응용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대수도 아니면 요 다음 넘어가서 미적분도 공부해 보는 게 여러분의 장기적인 방법론에서 훨씬 더 맞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 주세요.